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운영관리실장 이철형입니다. 국내의 그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사체는 왜 개발하냐? 결국은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우주 수송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위성은 다른 나라의 발사장에서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만든 위성이지만 그 나라의 그 위성의 목적이라든지 궤도, 운영 방안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촉보위성이라든지 정보위성, 특히 군사위성 같은 경우에는 발사는 하지만 그 나라에서 한국이 이런 위성을 발사했구나,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를 다 알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왔지만 다른 나라에서만 발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하고자 하는 게 발사체 사업이 되겠고요. 또 그런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까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성을 가지고 우주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과학 시험용 로켓을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KSR-1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리아 사운딩 로켓입니다. 그래서 KSR-1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만든 1단형 발사체였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KSR-2는 2단형 고체를 이용한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체 발사체만 가지고 우주 공간, 특히 위성을 실어서 날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KSR-3는 국내에서 최초로 액체 엔진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였지만 실제로 이 작은 액체 엔진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운딩 로켓들은 자기 시험 도구만 가지고 우주 공간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가장 큰 목적인 위성을 실어서 우주 공간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엔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나로호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나로호가 성공한 다음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형 과학 로켓은 저희가 93년에 2번의 발사를 성공을 했고요. 2단형부터는 약간 더 발사체를 키우고 단수를 늘려가지고 더 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 성공한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액체 과학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액체 로켓으로는 처음 발사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 기술만 가지고 우주 발사체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통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로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단 발사체는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했고 2단부터는 다 국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발사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는 발사체 위에다가 위성을 넣고 쏘기 때문에 발사체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 발사체 위에다가 탄두를 넣는다면 이건 미사일하고 같은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뭐냐면 엔진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절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전에는 그러한 발사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로호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독자적인 엔진 개발도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내년에 발사할 누리호 발사체는 1, 2, 3단 공이 모두 순수한 국내 기술로 지금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나로호 발사의 실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좀 근접한 카메라로 저희가 찍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엄청난 화염을 내면서 발사체가 이륙이 된 상태고요. 네, 저기 있는 하얀 구름 같은 거는
그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사 직전부터 엄청난 약 초당 600리터의 물을, 900리터의 물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수증기로 연소가 돼가지고 이제 꼭 매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10%만 불완전한 연소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저희 센터에 있는 발사 통제동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점화가 되고, 네, 지금 발사가 일어나서 이륙을 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발사체가 올라가면서 약간 기우뚱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130톤의 발사체가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고속 카메라라고 그래가지고 초당 약 500프레임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찍은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엄청난 화염과 또 해서 지금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장면을 많이 찍습니다. 보통 발사 때는 한 번 발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가지고 초기 발사 거동도 보고 발사체의 상태를 다 분석을 하게끔 그렇게 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발사체가 발사해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지금 눕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걸 케이블 마스터라고 하는데 저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발사체가 왜 기우뚱하면서 올라가냐 하면 약 발사대로부터 약 한 25m 정도 높이에서 회피 기동이라고 해서 발사체의 노즐을 저 케이블 마스터의 반대쪽으로 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 발사체가 올라가면서 25m 정도부터 화염의 방향이 이 케이블 마스터의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가 끝나고 올라가 보면 저 케이블 마스터는 상당히 깨끗한 모양으로 있고요. 그래서 발사체가 약간 기우뚱하게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우뚱해서 올라가니까 발사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누리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는 나로호와 다르게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고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거의 2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서 2010년 3월에 착수해서 22년 3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을 따져보면 가장 편하게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탑재 중량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위성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로호는 100kg의 과학용 실험 위성을 발사하는 거라면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내 아리랑 위성, 영상도 확보하고 정보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용 위성급을 발사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입 고도도 나로호는 약 300km까지만 올렸지만 누리호는 600에서 800km의 지구 타원 궤도를 태양 동기 궤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총 중량도 나로호가 약 140톤, 한국형 발사체는 200톤 정도 되고요. 총 길이도 33m에서 47.2m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최대 직경도 2.9m가 아니고 3.5m로 상당히 커진 그런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발사체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모두 연료는 케로신, 흔히 얘기하는 그 등유, 고청정 등유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액체 산소를 사용합니다. 액체 산소는 흔히 저희는 산화제라고 불리는데 왜 액체 산소가 들어가냐 하면 발사체는 지상에서 출발은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거나 하면 산소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싣고 같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연소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모두 연료와 산화제는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요. 1단은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크러스팅 한다고 그러는데 묶어서 총 300톤의 힘을 낼 수 있는 1단 발사체를 묶게 되어 있고요. 2단은 75톤짜리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2단은 저희가 고공 엔진이라고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2단 발사체는 이미 대기권 밖에 나가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고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을, 그 그림을 잘 보시면 1단 발사체와 2단 발사체는 같은 75톤급 엔진이지만 연소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단에 비해서 2단 발사체는 연소기 부분이 상당히 넓고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공기도 희박해지지만 지구에서부터의 그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화염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면 발사체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단 발사체 연소기보다 2단이 약간 더 넓고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3단은 더 멀리 거의 600km 이상에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지구의 중력에 미치지 않는 약간 미소 중력 정도의 위치에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엔진 크기에 비해서 연소기 부분이 더 넓고 길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위성이 실려 있고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 부분으로 이렇게 총 4단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 개발을 위해서 총 9개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 시설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내의 다른 기관, 군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발사장에 있는 이런 시험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왔는데 2017년에 모든 저희가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모두 구축을 하고 이제는 국내에서 어떠한 엔진이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에 우주센터에 있는 것들은 제어계 축동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실제 매질, 그러니까 실제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험들은 다 우주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 내에 있는 우주센터에 그러한 시험 시설을 구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주센터도 지금 총 6개 실제 연소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고, 제어 계측동이라는 것은 이 연소 시험 설비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얻어내는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에 있는 저희 대전 본원에 있는 시험 설비는 단품 시험이라든지 실제로 불을 안 붙여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은 굳이 멀리 나로도에 있는 우주센터까지 와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전 본원에 대형 상사 시험 설비를 구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산업체 창원에 최종 조립을 하고 엔진을 조립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있는 이 6개의 실제 연료 엔진 시험 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연소기 시험 설비와 위에 있는 터보 펌프는 엔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연소기 시험과 터보 펌프 시험이 완료가 되면 대전에서 단품 시험들이 된 엔진 조립품들을 가지고 산업체, 창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엔진을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조립이 되면 다시 센터로 와서 밑에 있는 엔진 지상 연소 시험 설비라는 거는 1단 발사체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단 발사체는 발사대 위에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지상 엔진 시험 설비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엔진 고공 시험 설비는 아까 설명드린 2단부터는 대기권 밖에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권 밖, 결국 공기가 희박하고 중력이 약해진 진공 상태를 모사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엔진 시험 설비를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고공, 2단용 엔진은 엔진 고공 시험 설비에서, 그리고 아까 제일 작았던 3단도 결국은 엔진 시험 설비가 일반 설비와 다르게 더 그건 진공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3단 엔진 연소 시험 설비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엔진 시험 설비들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엔진 자체에다가 밸브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사는 발사체에 연료통을 달고 시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라고 해서 이 설비는 실제 발사체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연료통과 산화제통을 달고 엔진 연소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단지 날아가진 않게 꽉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 설비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오른쪽이 75톤, 7톤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고, 왼쪽은 75톤짜리 4개를 묶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75톤 엔진 시험 설비입니다. 그래서 엔진 시험 설비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화가 됐고, 아까 점화가 되고 나면 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물을 엄청나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화염과 동시에 엄청난 수증기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엔진 시험은 엔진당 보통 한 10번에서 12번 정도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시험은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 새로운 거를 개발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속 시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75톤짜리 엔진을 지금 22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센터에서 매주 거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소가 끝날 때 약간 흔들리는 거는 연소 종료와 동시에 진공 상태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발사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영상은 발사체 밖에다가 저희가 카메라를 장착을 했고요. 나머지 오른쪽과 왼쪽 아래는 엔진부에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륙이 되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상은 저희 발사 통제동에서 발사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올라가게 되면 점점 갈수록 엔진부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임이 뭐냐면 액추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노즐 부분을 틀어줄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즐을 움직여서 발사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가면서 이 시험 발사체는 결국은 궤도에 올리는 게 아니고 자유낙하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사체가 엔진 쪽이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텀블링이 되면서 보시면 지구도 잠깐 나왔다가 하늘이 나왔다가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발사체는 저희가 왜 시험을 했냐 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기관 시스템 설비에서는 연료통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발사체가 날아가면서 나오는 추력과 붙잡아 놓고 하는 추력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톤 엔진이 정말 우리가 개발한 게 제대로 됐는지를 시험한 시험이었고요. 근데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추력이, 힘이 다 나왔고 원하는 지점까지 올라가서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형 발사체는 아직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발사 CG로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발사 장면처럼 정말 실제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꼭 발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